왜냐? 우린 이미 했다. 잘 봐라. 명제 증명. 에이 됐어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죠?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절대 부등식 단어는 쌤 절대 부등식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우린 이미 했다. 어느 단원에서? 정서 5단원 실수 단원에서 이미 할 만큼 했다. 복소수 왜 배운다 했어요? 그치. 실수의 성질을 좀 더 명확하게 와 이거야 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실수 복소수를 배우는 거지. 우리는 복소수 네가 지난번 찾아왔죠. 극자표계 가로축이 실수축이고 세로축이 허수축이 아니고요. 실제로 반지름을 잡아놓고 회전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극자표계라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대학 가봐. 대학 가야 배우는데. 자, 근데 실수의 성질은요. 제곱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실수의 성질 중에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허수는요. 제곱하면 음수든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실수는 반드시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저걸로 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절대 부등식은 끝났다. 우리가 배우게 될 절대 부등식은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배웠죠. 왜요? 얘가요. y라고 생각하라고요. 얘도 y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y는요. 짜자잔 x축이죠. 어때요? 이미 떠있죠.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죠. 얘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뭐다.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한 방에 알죠. 근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였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서 풀기로 했죠? 넣고 하면시키가 여기서 잠깐 라고 써주기로 했죠. 기억나요? 대답을 해요. 기억나?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해요? 얘도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간다. 진짜 여기서 배워야 될 두 번째. 혹시 얘기는 들어봤니? 참 더럽게 많이 써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을 보는데 이 내용을 지금 쌤이 써줄 이 단어를 몇 번 보게 될지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요. 자, 중간고사 때가 내가 저걸 더 구체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겠죠. 원에다가 도형에다가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오케이.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죠. 중간고사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를 기점으로 함수라는 놈을 기점으로 얘를 필요로 하는 것만 배울 겁니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는 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더럽게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니네 집 전화, 네 전화, 엄마 전화번호보다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라는 거. 야, 무슨 말인지나 좀 해봅시다. 산술 평균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평균 어떻게 냈어요? 총점에 총 과목 나눴죠. 총 과목수 나눴죠. 똑같습니다. 산술 평균 두 점수에 대해서 더한 걸 반토막 내주면 산술 평균. 3개 있을 때 다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누면 돼요. 4개는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2개짜리 위주로 써요. 경찰대 이런 특별한 특목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2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3개짜리는요 본고사 이런 데서 나와요. 학교 시험이 진짜 미친듯이 어려운 학교에서도 3개짜리는 거의 안 돼요.
두 개짜리. 왜냐면 수능 범위 바뀌거든요. 세 개짜리. 그래서 잘 안 됩니다. 특목대 이런 특별한 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됩니다. 기하평균이라는 건 넓이의 평균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면 나중에 넓이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B의 평균, 넓이 B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오케이, 지금은 별로 안 중요. 일단 루트 A, B라는 걸로 기하평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2학기 중간고사 될 때 쌤이 이걸 설명해 줄게요. 기하평균이 뭐며 원에 뭘 어떻게 해서 넓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알아두면 도움돼요. 자, 이거 됐어요? 얘를 봅시다. 그럼 산소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대. 쌤이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우린 이미 5단원을 배우는 순간 얘는 끝난 거예요. 우리 이미 다 배운 건데 다시 한 번 더 되짚는 겁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2차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개념 형태는요 끝났고요. 저 새끼도 사실 끝난 거랑 다름없어요. 이제 보여주겠다 이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A, B가 뭐여야 돼요? 양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산소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다를 씁니다. 근데 내가 그랬죠? 이미 쟤는 배운 거라고요. 와우,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대소 비교를 하는데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할 때 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뭐 한다고? 빼라고. 두 번째 나눈다는 거죠. 뺐을 때와 나눴을 때 대소 비교를 판단할 수 있죠. 저 둘의 대소 비교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팎에 큰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게 큰 거죠. 그걸 보여줄게요. 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지. 보세요.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합시다. A는요 루트 A의 제곱이에요. B는요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이런 하나 보죠. 통분할게요. 와우. 어딘지. 알고 있었니?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더 많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건데.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 루트 B. 아, 항상 뭐 완전 제곱식은 항상 뭐보다 크는 거다. 산술 기하도 이미 형태상으로 특별한 케이스지만 우리는 뭐다? 이미 실수성질에서 이미 배웠었다. 알고 있었냐? 이런 거다. 갈게 진짜 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쌤이 위기에 빠졌다고요. 말이면 쌤 위기에 빠졌다고 지금. 니네 기아가 빠진다며. 와! 기어가 왜 빠져요? 어? 기아가 빠지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서로 협의 중이잖아 정부랑. 아, 안 돼, 안 돼. 이게 기아. 뭐 기어 도용 같은 거 알아? 도형, 공간도형, 공간 벡터. 사실 그게 어려워갖고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거든. 나 존나 못하는데. 아씨, 야 그거 계속 빠지면 안 돼요. 그거 빠지면 쌤이 이제 힘들어져요. 먹고 살기. 여기 이제 문과 애들을 받아야 된다고. 쌤 문과 애들 받기 싫어한단 말이야. 기아요. 고3,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과생한테 기아 빠지면 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 빡빡해지죠. 비자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문과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근데 문과 애들은 사각함수가 들어간단 말이지. 안 돼. 어려워져야 돼. 수학은 어려워져야 된다고. 그래야 먹고 살만하죠. 영어도 영어도 쉬운데 수학도 쉬워지면 이제 힘들다. 자, 됐나요? 더 어려워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쉬워서 큰일 났어요. 자, 다음 거요. 이 산술평균이 어떤 말이며 기하평균이 어떤 말인지 이해했죠? 왜 제곱이 더 큰지도 설명 이해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해요? 자, 그러면 언제 쓰이는지를 알려줄게요. 아니, 문제를 푸는데 얘병 이게 산술평균이며 이게 기하평균이며 이걸 언제 쓰는지를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매번 볼 때마다 이게 뭐지? 그치? 오케이. 꼭 얘는요. 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2학기 교재에 있고요. 2학기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요. 어쨌든 단원 통합이죠. 그죠?
수학하는 사실 목표가 하나예요. 뭐예요? 해석하기예요. 뭐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집합 명제를 그런 이유로 쌤과 같은 이유로 넣어놓은 거죠. 뭐요? 조건을 좀 더 쉽게 주려고요. 오케이? 단 예외가 있다면 뭐만요? 순열 조합만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 해석하기예요. 즉 함수가 뭔지 좌표 평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수학 상하가.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되게 적어. 그 해석하기라는 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결국엔 결론이 그거야. 쌤이 그 10번 보라고 했던 그 동영상.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데 그걸 y에 대응시켜서 뭐 그런 것들, 절대값 함수의 표현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원의 방정식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무시를 해서 뭐 저건 다르고 이건 이 단원 저건 저 단원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점점점 헷갈릴 뿐. 봐봐요. 이 산술기하 평등도요 문제에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언제 쓰는지 모를 뿐. 이게 고1 때만 나오느냐? 고2, 고3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쓰임새를 알려줄게. 나중에 되면 병신 같은 문제인데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2차 함수 문제인데도 산술기하로 풀어요. 그냥 풀려요. 기억해두면 보여줄게요. 꼭 알아야 돼요. 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하지만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군, 저렇게도 볼 수 있군이 중요한 거지. 알겠죠? 보세요. 이럴 때 씁니다. 반드시요. 첫 번째, 최대를 물어봅니다. 또는 최소를 물어봐요. 뭐의 최대를 물어보냐면 두 문자의 곱의 최대를 물어봐요. 주로 뭐겠어요? 두 문자가 곱해질 때 삼각형의 넓이라든가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겠죠. 쌤 왜 두 문자 곱의 최대예요? 보세요. 루트 A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쵸? 루트 AB,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최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두 문자의 곱이 주로 뭐라고요? 사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본다? 두 문자 곱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할 때 산술기예요. 최소는요? 두 문자 합의 뭐? 왜 최소인지 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죠.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령 같은 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진짜 개맛있어요. 알겠죠? 두 문자의 곱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줄 때는요 반드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맞죠?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 합이 주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를 알아야 최대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하죠? 얘는요 두 문자의 합의 최소를 줄 때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요? 곱이 주어져야 되는데 곱이 주어짐. 단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서 역수관계. 두 문자의 역수관계.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문자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표현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술계하를 언제 주로 쓴다고?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주로 나와요. 그쵸? 왜 도형의 둘레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넓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a 플러스 b 직사각형 생각해보세요. 이해해요? 쌤, 그냥 최대가 될 응? 때 왜 두 문자 거의 최대인지 모르겠어요. 다시요. 저 최대가 되려면 두 문자 거의 최대가 되는데 했잖아요. 두 문자 곱의 최대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진짜요? 그럴 때는 합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5가 이게 5여봐. 합이 주어진 게 a 플러스 b가 10이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5여봐요. 그럼 5보다 루트 ab가 작거나 같다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ab는
최대가 25겠죠. 음. 그렇게 준다고요. 이해해요? 너 네가 너무 쉬워서 다 아는 거지? 오, 이럴거 틀려봐. 이럴거 자꾸 중3 애들한테 또 진다. 뒤에서 웃어 성규가. 저도 틀렸어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니까 대학 잘 가는 애들을 보면, 야 당연히 뭐 영재고 이런 애들을 빼고 진짜 잘하는 애들을 보면 고1 때는 잘 못한다. 왜냐면 그 작년에도 그 의대간 언니 내가 누나 얘기해줬지. 니네 큰 누나 친구잖아. 누구세요? 어? 누군데요? 연대 의대간에 이름이 뭐지? 민서, 뭐지? 최민서. 엄마 친구야. 우리 누나 친구야? 큰 누나 친구. 누나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큰 누나는 잘 몰라. 누나끼리는 안 친한데 엄마끼리가 친하지. 아하. 근데 걔도 1학년 때 잘 못했어. 근데 진짜 근데 욕심이 많아요. 근데 목표가 되게 뚜렷해야 돼. 목표를 되게 뚜렷하게 그냥 뭐 대충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 이런 거 잡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냐? 멋있다. 그럼 그 친구 온 거죠. 어? 그 친구. 네. 모르는 것만 넘기지만 않은데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이걸 몰라. 그런데 보통 애들이 다 집에 가서 다시 보자. 아 도서실 가서 다시 봐야지 하고 까먹지 안 보고.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날 모르는 거 그날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그게 쌓이면 진짜 누구도 못 따라가. 모르는데 넘기니까 자꾸 실력이 처지는 거지. 모르는데 붙잡고 늘어지면 거의 돼요. 거의. 근데 그게 고1 때 모르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의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애들이 못 따라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쟤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돼. 그래서 그 원래부터 조금 평균 이상을 하던 친구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나중에 되면 점수가 잘 안 올라. 근데 어렸을 때 잘 못하는 1학년 잘 못했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아닌 애들, 중상위권 애들, 걔네들이 진짜 거의 의대를 가더라. 서울대 가고. 왜냐면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진짜 많이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1 때부터 잘하는 애들은 재미없어.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은 그냥 영재고 애들 아니면 대학은 잘 못 가죠. 그런 애들. 자 봅시다. 산술기가 언제 쓰는지 이해하겠어요? 언제 쓴다고요? 반드시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 오케이? 그럴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땐 반드시 곱이 주어져요. 즉 넓이 같은 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또는 둘이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인 형태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쓰거든요. 또 니은 두 문자가 반드시 양수일 때만 씁니다. 자, 잘 봐요. 왜 양수일 때밖에 얘를 쓸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술기하가 뭘로 증명해요? 그 실수 제곱은 양수다라는 걸로 증명을 하죠. 말 알아들어요? 근데 A, B가 음수여봐요. 루트 A, 루트 B는 뭐가 바뀌어요? 허수로 바뀌죠. 아. 그러면 허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끝. 산술기하 설명 끝. 선생님, 저거 해주면 안 돼요? 어? 저 두문자 역수 하는 게 뭐라는 줄 모르겠어요. 이게 뭘 주어질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항상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근데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A, B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A, B 곱했을 때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A, B를 곱할 값을 주든가 아니면 뭐를 줄 때 두 문자가 역수관계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이게 열아. A분의 4 아. A, B의 문자가 이러면 곱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이렇게 줄 때 문자끼리 역수관계일 때는 굳이 곱을 줄 필요가 없죠. A 곱하기 B가 얼마다라고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역수관계라서 문자가 사라질 거니까요. 어려운 거 이해하냐? 이해? 재밌죠?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모의고사 계속 학교 시험을 그렇게 보는데 2시간은 거의까지를 시험을 보잖아 얘들아. 근데 조금 방향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쌤 고등학교 때였다면 나였으면 담아줘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
모르겠는데요.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냥 꼼수를 부려서라도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진짜 발버둥을 쳐야죠. 찍어서 네. 안 찍어서는 너무 비겁하고 숫자를 대입해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100점을 맞으려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어저께 그거 없었음. 그지? 네. 100점 맞으려는 그런 발버둥 없었어. 2시간이면 거의 맞추는데 100점.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발버둥 치면 거의 100점 나오죠. 2시간이나 줬는데. 1시간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2시간을 줬는데도 그렇다는 건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안 되면 거꾸로 숫자라도 대입해야지. 하나하나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도 좀 부려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꼭 학교 내신에서 100점 나오고 수능에서 100점 나와. 왜냐면 정석풀이가 아니더라도 꼼수더라도 자기만의 꼼수풀이가 있어야 돼. 진짜. 그러면 수능 때 가서 맞춰서 넣으면 되거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요즘 애들은 온실속 화초라 이렇게 머리에서 시켜오다가 넌 모르겠군. 패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되면 쌤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정말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간절하면 자다가도 깬다.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 자다가도 깨요. 심지어 꿈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내가 말했나 그 얘기? 내 와이프한테 내 부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담배 끊은 지 8일차 때 내가 화장실에서 아이코스를 피고 있는 거야. 꿈에서. 근데 너무 생생했어. 그때 내가 눈을 떴어. 그래서 부인, 아 자기야 내 잠바 왼쪽 주머니 내가 이거 꿈 아니고 이거 눈 떠서 얘기한 거야. 내가 누워서 그 이불 위에 누워서 부인이 왔길래, 아 자기야 나 잠바 왼쪽 주머니 아이코스 담배 있어 그거 버려 라고 했어. 근데 부인이 웃더라. 얼마나 피고 싶었으면 꿈까지 꾸냐고. 간절하면 꿈까지 꿔. 진짜 간절하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나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수능 보는 꿈을 거의 매일 꿨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고3 때. 진짜로 간절하면 진짜 꿈을 꾸는데 그 간절함이 들어야지. 니네들은 온실속 화초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고, 오히려 이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잘 생각해봐. 그렇다고 부유하다고 공부를 못하느냐? No,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벌집 자식들은 다 스카이거든요. 알아요? 재벌집 자식들은 다 스카이 나왔어요. LG 재수에서 고대 갔죠. LG 자식. 잘 생각해봐. 간절해야 돼 정말로. 그런데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너무 멀고 큰 벽, 너무 어려워. 저걸 어떻게? No, 안 중요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니네가 아닐까? 첫 발을 못 내딛죠. 아씨 이거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숙제 해올 때도 100점 맞으려고 하세요. 다 맞으려고 해야죠. 해설지 볼 필요 없어요. 너네만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입이라도 해서 답이라도 찾아오세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애들이 못 따라와. 진짜 애들이 못 따라와.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지금은 고1은 그렇게만 해도 돼요. 진짜 간절함만 가져가세요. 그럼 진짜 고2 되면 애들이 못 따라가죠. 아예 못 따라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100점이면 쌤 100점이랑 98점이랑 차이 없잖아요. 오케이. 100점이랑 98점이랑 차이가 없는 거지. 1000점으로 넘어가봐요. 1000점이랑 980점 차이가 엄청 커요. 그게 만점 돼봐요. 만점이랑 9,800점 차이가 엄청 크죠. 격차가 연락 큰 거예요. 그게 티가 안 날 뿐. 고1 때 고2 돼봐. 진짜 미친 듯이 벌어져. 애들 미분적분 거의 못 맞추거든. 꼬이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력, 발버둥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어렵다고 10번 강의 봐요. 그거 보다 보면 모르겠어? 계속 봐. 그게 목표니까. 사실 우리 1학기는 전부 다 그걸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지수는 보지 않는다. 아니 저 봐요. 예. 오케이. 한번. 아니 이제 계속 끈을 봐요. 자, 145쪽이요. 내 생일이니까 봐줄게. 성준이 밥 먹었니? 아니. 성준은? 그 배부르겠네. 당황하겠다. 찬돌이는?
거짓말하지 마. 진짜 교회 갔는데 밥을 안 먹는다고? 네. 뻥치고 있네. 자, 진짜 힘들어요. 야, 145쪽에 있는 내용은 이해해요? 거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뭐예요? 대서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뺀다, 나눈다. 그쵸? 제곱부 뺀다야 이런 건 껌이죠. 됐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오케이, 하나만 더 봐줄게요. 그리고 문제를 같이 몇 개 해봅시다. 안 어렵거든요. 자, 보죠. 산술기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됐어? 오케이. 웃기다. 아 진짜 안 오네. 도라이 새끼들. 다요? 어? 다 안 와요. 아니 왜 안 오지? 상은이 먹어가지고. 아 상은이는 기회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고. 아, 또 누구지? 그러면? 최 최일이 이 새끼들은 원래 뭐? 얘네도 교회 간다고. 아 진짜? 네. 윤채. 윤채 2년 전. 네 그렇지 않았어. 자 봐봐. 이걸 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어? 그쵸. 아 그거 근데 꼭 기억하세요. 완전히 이거. 다 실수의 제곱들이죠.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할 수 있죠? 됐죠? 잠깐만. 뒤통수 후려맞는 문제 한번 생각해볼게요. 무슨 금방 금방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뒤통수라고요? 풀어요? 해봐. 이거 절대 부등식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곱셈공식 변형 중에 저유형 문제에 대한 특징이에요.